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기사들 보면은 불법 이민자들 이렇게 몇 명 또 어느 지역에 됐더라,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뉴스로도 나오고, 그리고 서로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 유학생도 체포됐다라는 내용으로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구금 법안 서명을 했습니다. 불법 이민자의 구금 기준을 대폭 완화시키는 강경 반이민법인 레이큰 라일리법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지난해 2월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 호세 이바라에가 살해한 조지아주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의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절도 등으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구금이 의무화되어 이들의 추방이 한결 수월해지게 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초당적인 합의로 서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 둘 다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이제는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까지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는 약 6천여 명을 체포했고요. 육로를 통해서 멕시코인들과 또 군 소송기를 이용해서 과테말라, 에콰도르, 브라질, 콜롬비아 이런 곳에 출신 이민 불법 체류자들을 약 7,300여 명을 추방했다고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남부 국경에 아예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1년에 최소 41만 명에서 최대 51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해 미국 밖으로 추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을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범죄율인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권 때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그렇게 강경책을 펼치진 않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해왔던 것처럼 범죄율을 낮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있는 이민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자라는 취지를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또 공무원분들 재택근무 말고 이제 다 출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출근하지 않을 거면 약 한 8개월의 급여를 줄 테니 그때 자진적으로 공무원을 관둬라 라고도 지금 제안을 했는데요. 이때 빠진 곳이 바로 이민국입니다. 이민국은 계속해서 이민 업무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쪽은 지금 건들질 않았어요. 그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무조건 이민 오는 사람들을 막겠다는 건 아니고요. 불법 이민, 특히 투자 이민으로 돈을 가지고 미국에 온다, 왜 막겠습니까? 더 환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 불법 이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강경책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백악관이 트럼프 정부 불법 이민 단속 실적을 홍보하면서 한국 국적자를 체포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분이 불법 이민자인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는데, 내용을 봐서는 불법 이민 단속을 하다가 이 불법 이민자들 체포 중에 아틀란타에 거주 중인 아동, 포르노 소지 한국인을 아이스가 체포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한 미국 내 한국 유학생이 체포되었다는 영상도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쇼핑몰을 급습을 했는데 한국 유학생이 일을 하고 있던 거죠. 원래 유학생들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유학생 신분으로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암암리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LA 한인타운도 급습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인타운은 대대적으로 마트하고 식당이 타겟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켓하고 식당, 왜냐면은 마켓 식당에서 흔히 불법 체류자분들한테 캐시를 주고 일을 하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캐시로 받아서 세금 납부를 또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낮은 인건비로 조달할 수 있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식당에는 도움이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또 불법적인 일 중에 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인의 경우만 약 한 15만 명 정도가 추방 대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불법 체류자분들도 ITIN이라 그래가지고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를 발급받아서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불법 체류자분들도 세금 보고하세요 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신분을 보장을 해주고 그런 건 없죠. 또한 문제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다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인데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 다카 폐지를 시도했었습니다. 법원이 앞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언제든지 이 다카의 수혜를 받고 있으신 분들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다카 수혜자는 약 57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미국에 와서 이렇게 캐시 잡이라도 해서 이 본국으로 또 돈을 보내서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한 일을 할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반면에 그러한 것도 이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왔다. 그리고 뭐 관광비자 아니면 뭐 이스타로 왔다가 그냥 신분 없이 계속 계시는 분들, 이거는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제 불법적인 거죠.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상황에서 또 불법을 저질렀을 때 그게 잡고 찾는 게 이제 어렵다는 부분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안정적인 미국 생활을 위해서는 불법 체류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렵게 미국 와서 일을 하면서 또 본국에 가정을 위해서 돈을 보내는 또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또 들어보면은 또 안타까운 생각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스 요원들이 이제 단속이 그냥 마트, 식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인 집으로도 뭐 새벽에도 오고 하다 보니까 미주 한인 봉사 교육단체 협의는 한라인 전화 상담을 운영하면서 만약에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집이나 가게를 찾았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집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하기 전까지 절대 문을 열지 않을 것, 가택 수색 영장이 없으면 문을 열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 변호사 동석 없이는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주한인 봉사 교육단체 협의회는 요즘 불안하다는 이유로 전화를 해오는 서류 미비자와 업주가 급증했고 관련해서 법률 상담을 미리 받아두고 체포 상황을 대비한 서류 정비도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주권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영주권을 그냥 카피 아니면 사진 찍어서 셀폰에 이따가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모로 뒤숭숭한 상황이 있지만 모처럼 미국의 범죄율이 낮아지고 그리고 더욱더 안전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 고려해서 정말 지혜로운 그런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며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 및 관리부터 부동산 경매, 플리핑, 비즈니스 프랜차이즈까지 네오집스와 함께하세요.